안녕하십니까. 클리기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가 이제 남아있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전북 도내 한 건설업체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을 성공적으로 끝마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진일 한백종합건설 대표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원도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번에 참가한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상기돼 있다. 강원도 표정을 좀 먼저 전달해 주신다면요. 강원도가 처음에는 이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가지고 고민이 많았죠. 특히 중간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협화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현송월 단장도 왔지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대의 겨울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크고, 강원도민들도 이제 준비를 모두 끝마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2월 9일부터 보름 동안은 전 세계 이목이 강원도 우리나라로 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지금 국제 큰 대회잖아요. 연말에 그 최문순 지사를 직접 뵈었는데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는 지난 리우 올림픽도 그렇고 소치 올림픽도 그렇고 경기장 건설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대회가 개막됐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역시 건설 강국답게 한 달 전에 모든 경기장 공사가 마쳐져서 정말 준비하는 본인의 주빈으로서 행복하고 뿌듯하다, 이런 점이고, 그때까지는 아직 그 확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참여가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나 혹시 황병서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영희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 경기장이며 주변의 숙박시설, 호텔을 비롯해서 또 도로며 이런 게 완벽하게 지금 다 마무리가 됐다는 세팅이 거죠? 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건설 업체로서는 알파인 경기장이죠. 저는 예전에 이제 중계방송을 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경기장 메달도 11개가 걸려 있을 정도로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경기도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동계올림픽의 본령은 사실은 그 설상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같은 빙상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인 스키, 복합 대회전, 또 크로스컨트리 같은 설상 경기가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국가대표라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썰매, 그 루지라든가 이런 그 슬라이딩 경기가 있죠. 세 종목으로 나뉘는데 유럽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은 이 설상 종목이고, 그 중에 알파인 경기는 올림픽의 꽃이죠. 마라톤과 같은 그런 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문가 다 되셨네요. 아닙니다. 15가지 종목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인기 있는 종목이 이제 알파인인데, 그게 알프스 산에서 이제 스키 타고 내려오면서 그렇습니다. 이름이 알파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활강 경기, 활강 경기라고 하고, 뭐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평창이 무주와 경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우리 무주 경기장이 이 표고차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 알파인 경기 종목 때문에 사실은 그 대회를 뺏긴 거죠. 그런 애석함도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 정선에 지어져 있죠. 알파인 경기장이. 가리왕산 하봉에 건설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중계할 때도 보면 순간 스피드가 엄청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고도가 뭐 한 500m 이상 정도 되나요? 실제 그 고도는 이제 1350m에 건설되었고요. 그 피니시 결승전이 500m니까 표고차는 800m, 슬로프 길이는 2650m입니다. 여기를
2분 내 주파를 하니까 네. 최고 시속 140에서 160km. 그러니까 인간이 동력 없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알파인 경기에서 내고 있습니다. 네. 예. 무주 가서 그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만 타보더라도 무섭게 느껴지는데 예. 이건 스피드가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우리나라 예.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한 분도 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요. 이 경기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준비를 해야 탈 수 있는 경기고 전 세계에서 72명의 대표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탈 수가 없는 경기죠. 예. 그런 알파인 경기장을 이제 우리 업체가 예. 건설에 참여를 해서 멋지게 성공적으로 끝마쳤는데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됐습니까? 그런 어떤 그 기존의 그런 경기장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 무모한 거죠.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할까 예. 몰랐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나중에 후일담으로 알아보니 예. 이제 강원도 업체들은 너무나 난공사이고 또 채산성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입찰에 참가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그 무주 경기장은 빼앗겼지만 한번 도전해 보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 25년 동안 SOC 사업,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산업단지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이런 데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난공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렵던가요? 첫째는 이제 1350m까지 일단 중장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장비가 뭐 이 평지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네.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슬로프가 31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45도라 하면 1m 1m의 도수가 45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31도니까 사실은 자연인은 서 있지도 못하죠. 여기에 이제 장비들을 올려서 흙을 깎아내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50제곱미터, 50 그 입방미터의 흙을 우리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서 쌓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고도를 맞추기 위해서 쌓았던 건가요? 아니면은 자연지형 그대로 고도를 이용한 건가요?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되 이제 깊은 곳이 있으면 또 튀어나온 곳이 있으니까 이걸 슬로프를 만들려면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돌출된 것은 깎고 이제 파인 곳은 메꿔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게 공사 기간은 한 3년이었는데 테스트 국제적인 테스트도 한 서너 차례 했었다면서요? 예, 공식적인 테스트는 2차례 있었고요. 2016년도에 남자 테스트 이벤트, 남자 월드컵 경기라고 합니다. 2월 달에 있었고 2017년도 2월 달에 여자 테스트 이벤트, 여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타이거 우즈의 여자친구로 하는 미국의 대표가 2위를 했었죠. 그때 상당히 그 관심을 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경기를 기존에 한번 실제 동계 올림픽 전에 치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합격점을 받은 셈이네요. 그 저희 경기장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려면 그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실험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운전 면허를 습득하기 위해서 따기 위해서 그 트랙을 도는 것은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한 거고 우리가 이제 F1 그랑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뭐 시속 300km 넘는 속도로 영암에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그 평상시 레저로 즐기는 스키장은 운전 연습장이고 저희가 건설한 것은 이제 영암의 F1 그랑프리 경기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그 언론이라든지 독일 쪽에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던데 이분들이 보더니 평이 어떻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세계 10대 그 스키장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루시라고 FIS 국제 스키 연맹의 경기를 진행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이 감독관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가장 환타스틱한 그 경기장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기장은 처음 본다라고 평을 해서 저희들이 한때 어깨가 으쓱했던 그런 기분이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면 안방에서도 우리 도민들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알파인 경기 보면서 아 저거는 우리 전북 건설업체가 지은 거래 하면서 뿌듯할 것도 같습니다. 뭐 사실은 그 지금 북경 그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이제 다음에 북경에서 열리는데 저희한테 기술적으로 이미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 정도예요? 그분들도 네. 와서 저희 경기장 건설하는 것을 시찰을 하고 갔습니다. 그 토목이나 다른 건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 경기장은 처음 지어보는 사례인데도 기술력이 좋았던 모양이네요. 예, 그 이제 우리나라 건설 업체의 기술력이 뭐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또 한편에는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최선을 다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제가 자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력. 바다 위에 그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새만금 방조제도 맞습니다. 탁 만드는 거 보면 대한민국 건설, 토목 건설 기술력이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예. 해외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 본인들도 이제 처음에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많이 늦어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 가리왕산이 생물 보존권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알파인 경기장에 지어진 그 장소 예, 말씀하시는 가리왕산이 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는 환경 단체들의 의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경기장 건설에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죠. 예. 부족했기 때문에 한때는 이 경기장이 건설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에 이전에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경기장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때 분산 개최 이야기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말도 안 되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가 그것을 경기장 건설을 못해서 일본에 가서 분산 개최한다는 건 사실은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일이죠. 네. 예. 우리의 순수 기술력으로 완공을 하고 유럽에서 온 분들이 또 호평을 했다고 예. 하니까 예.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 관중석도 그 피니시 라인에 만들어져 있죠? 예, 그 6,000석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3,000m나 되는 슬로프를 2분 안에 이렇게 돌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 시속 160km에 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중간에서는 이렇게 봐도 그냥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방송 카메라에 의해서 이제 중계 방송되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점프대 밑에서 그 선수들이 점핑을 해서 예. 착지를 턴해서. 하고 네. 딱 턴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스포츠는 하여튼 현장에서 보는 게 현장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혹시라도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려는 지금 꼭 마음이 초청하겠습니다. 있거든요. 네, 알파인 경기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또 도내 건설 경기 관련돼서도 몇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SOC 예산도 많이 줄어서 먹구름이다 그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올 한 해. 뭐 경기 전망으로 보면 사실 어렵죠. 어려운 건 현실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건설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SOC 사업이 어느 정도 완벽히 갖춰져서 참 그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물적인 그 SOC는 상당히 갖춰져 있지만 질적인 면, 과연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접근하는 데서는 예.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전문이든 종합이든 일반이든 우리 전북에는 새만금 공사가 있어서 새만금 사업이 있어서 조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새만금 개발청하고 제휴도 체결을 했잖아요. 예. 지역 업체라든지 지역 물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뭐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주셨고 또한 우리 건설인들과 건설 단체들도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제 새만금과 관련하면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죠. 새만금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진행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푸동과 같이 개발이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미 푸동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있고 돼 있는데 사실 새만금은 아직 방수제도 완성이 안 돼서 물속에 반절 이상 잠겨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중국 복건성에 복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복건성 인구 한 1억 되고 복주시가 1,000만 명 되는데 여기가 이제 대만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공단을 만들어서 이 규모가 우리 새만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방조제 건설과 시작과 함께 도로, 철도, 공항, 발전소까지, 항만까지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는 공장이 들어섰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은 이제 방조제 막는 데만 10년, 또 내부 개발하는데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갔고 좀 안타깝게도 아직도 내부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DP가 안 나와 있는 개발 플랜이 안 나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만 너무 우리가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 새만금을 계기로 삼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들도 어떻게 개량 개선을 해야 될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건설인 스스로도 뭔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지금 외부 업체들이 와서 뭐 광주 전남이라든지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해먹는다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건설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자성도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선배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할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순위로 따지면 50위권, 전국의 50위권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뭐 200위권에 겨우 머물러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볼 때 건설업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분발해야 되는 거고 반성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께서 지역 건설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 겨울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을 대비한 경기장을 지었듯이 서울이라든가 충청도 내포라든가 또 경상도 예산 또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저희들이 다 공사를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 건설인들도 우리 전라북도의 도내시장에 만족하지 말고 전국 어디에서 나가서 더 나가서는 이제 해외까지 나가서 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라오스라든지 베트남 해외 공사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라오스에서는 이제 도로 건설을 했고요. 베트남에서 현재 3개 세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정수장,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먹는 물 그리고 또 이 오수 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경기는 어렵다 보니까 돌파구일 수 있는데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외에 갔다가 더 손실이 커졌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네. 해외 건설이라는 것도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정확한 그 능력 있는 인력을 갖춰야 되고요. 예. 또한 그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의 흐름인데 환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도 손실을 입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인데 예. 건설 경기가 살아야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그 건설 경기가 거의 인력에 의존했지만 이제 우리도 과학화 선진화가 되면서 그 많은 건설 기계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제일 아쉬운 점은 가장 그 기초 일을 하고 있는 건설 인력, 이 사람들이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지금 사실은 건설 산업이 앞으로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설 업체나 지방 자치단체나 또한 이 행정들도 어떻게 하면 이 능력 있는 건설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이런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네.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의 하나로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그 다문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이 다문화 과정의 자녀들이 이미 장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기여를 하면서 또한 그 우리나라가 조국 아닙니까? 네, 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이 에게 기술과 또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가 전통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더불어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업체들이 예. 해외에 진출할 때는 자기들의 어머니의 나라, 통역도 해주고요. 모국에 네. 통역도 하고 또 자부심도 느끼고 또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국과 모국을 넘나들면서 오히려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네, 일석이조입니다. 예. 네. 자, 오늘 한백종합건설 이진일 대표와 함께 강원도 정선에 멋지게 완공이 된 알파인 경기장 이야기 나눠봤는데 2월은 굉장히 뜨거운 달이 될 것 같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으로 인해서. 예. 2월 달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네. 이제 3월 14일부터는 패럴림픽 우리 장애우들이 또 맞습니다. 인간 승리의 모습을 또 우리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패럴림픽의 성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예.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알파인 경기를 좀 눈여겨보면서 중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우리 이진일 대표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 바탕으로 인해서 예. 또 해외에서 이 경기장 지을 때 또 예. 우리 기술력으로 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가져보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미 저희들이 베트남에 여기서 예. 쌓은 기술을 바탕으로 곤돌라 사업을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그쪽에서 반응이 좋아서 예. 아마 올해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거라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 좀 많이 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월을 순 우리말로 해오름 달이라고 하는데 해오름 달 1월도 금세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새로운 달 2월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